안녕하세요. 우선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객체를 생성할 때 제일 먼저 호출되는 특수한 메소드인 생성자에 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예제의 경우에는 클래스 이름이 대문자 P로 시작되는 피자이고 의 안에 피자라는 이름의 두 개의 메소드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가 두 개 존재하는데요. 하나의 클래스 안에서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존재하는 것을 메소드 중복정의라고 배웠었죠. 이렇게 메소드 이름이 똑같지만 매개 변수 리스트가 다릅니다. 하나는 두 개, 하나는 매개 변수가 없죠. 자, 이렇게 이름이 똑같은, 즉 클래스와 메소드 이름이 똑같은 경우에 이런 메소드를 생성자라고 합니다. 이 생성자라는 메소드는 new라는 연산자가 나타날 때, 지금 하단에 보면 메인 메소드 안에 new 하면서 이렇게 호출되고 있죠. 이때 호출되는 메소드인데요. 이 코드는 앞부분 우리 앞장에서 공부했을 때 메소드 공부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클래스를 실체화시킬 때 이렇게 호출되는 형태, 즉 앞에서 클래스를 이름을 쓰고 참조 변수를 선언하면서 다시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비어있는 메소드가 나오는 경우, 이것을 제가 디폴트 생성자라고 말을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말로 말하면 기본 생성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형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없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가, 즉 아래쪽에 있는 생성자도 없고 위에 있는 생성자도 없다면, 즉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2번 생성자 둘이 다 없다면 이 코드는 맞습니다. 즉 생성자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new 연산자를 쓰게 되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의 메소드가 호출될 수 있는, 즉 기본 생성자가 호출되는데요. 이렇게 1번은 없지만 2번 메소드가 존재할 때는 기본 생성자는 호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코드를 쓰면 에러가 나는데, 여기상에선 이 코드에서는 맞는 이유가 메소드 1번, 2번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1번 메소드가 호출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 코드는 맞습니다. 자, 두 번째 obj2 같은 경우는 지금 매개 변수가 24와 포테이토라는 스트링을 주고 있죠. 이럴 때는 두 번째 메소드, 즉 두 번째 생성자가 호출됩니다. 호출되는 그 순서나 호출되는 적당함, 이거는 매개 변수 리스트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요. 그래서 24 포테이토를 주게 되면 이 매개 변수와 이 매개 변수를 받을 수 있는 2번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이고, 이게 비어있는 것을 호출하게 되면 비어있는 생성자가 호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성자는 또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필요하다면 더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obj1이라는 참조형 변수가 객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객체는 new 연산자 피자라는 비어있는 매개 변수가 없던 그러한 메소드, 즉 생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객체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사이즈 12, 그리고 뭐 타입은 슈퍼스프림 해서 위에 보면은 비어있는 생성자인데 기본값으로 무조건 사이즈를 12로 해버리고 타입은 슈퍼스프림으로 저장해버리는 그러한 생성자가 되겠죠.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예제뿐만 아니라 생성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후에 우리가 배울 윈도우 창을 만드는 그러한 코드에서 경우에는 처음 만들어지는 윈도우가 담고 있는 버튼이라든지
뭐 텍스트 상자라든지 기본으로 가지고 있을 값들을 디자인하는 과정이 생성자에서 이루어집니다. 텔레비전을 모델링하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채널과 볼륨 그리고 온 오프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불리언 타입의 온오프라는 매개 변수가 아니고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 프린트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생성자를 추가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만드시냐면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은 메소드를 하나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괄호 안에 여러분이 초기화하고 싶은 것을 쓰시면 되는데 사용자가 직접 값을 준 것을 받아서 그 값으로 세팅하면서 객체를 찍어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값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러지 않고 아까 슈프림 피자처럼 기본 값을 주면서 객체를 찍어내고 싶을 때는 매개 변수가 없는 생성자를 만드셔도 됩니다. 자, 이때 int c 자, 채널에 해당하는 C를 대입하고 볼륨에는 V로 받은 사용자가 어떤 값을 주게 되면 그게 V로 받아서 V가 들어가는데요. 볼륨은 금방 볼륨이구나 소리구나 채널 그러면 채널이구나 금방 알아들 수 있는데 C, V 그러면 잘 알아듣기가 힘들죠. 따라서 이거를 이러한 모양으로 쓰기도 합니다. 즉 제가 예제를 좀 더 뛰어넘겠는데요. 자, 여기서 보면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서클 바로 생성자임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서클 에리어 이거는 메소드가 일반 메소드가 되겠죠. 이때 레디어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여기 화면에 있는 레디어스에 레디어스를 넣고 있습니다. 이 this를 쓰지 않았을 때 this를 쓴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this를 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이 this를 쓰는 것은 인식력을 높여주기 위해 쓰는 것이고요. 이 radius equal radius에도 에러는 안 납니다. 근데 똑같은 레디어스라서 헷갈릴 수 있잖아요. 위에 있는 레디어스냐, 즉 클래스 안에서 가져오는 멤버 변수이냐, 사용자가 입력값으로 주는 것을 일시적으로 받을 형식 매개 변수이냐, 이거 차이가 한눈에 드러나지 않죠. 이게 R로 했다면 레디어스 이퀄 R이 되겠는데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반지름을 썼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이 클래스에서 가지고 있는 레디어스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형식 매개 변수의 레디어스를 넣어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클래스, 즉 이 서클 클래스라는 뜻으로 this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this 그러면 이 클래스 이름 대신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The circle.radius equal radius.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this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아니라 이건 지금 메소드가 되고 있죠. 그래서 this 메소드는 어디에도 선언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제가 조금 전에 this라는 것은 클래스 이름하고 똑같아요 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대신에 클래스 이름을 써볼게요. 그러면 circle 하고 가로 열고 0이 됩니다. 즉 이 안에서 circle이라는 메소드는 생성자잖아요. 즉 여기는 이 생성자 이거를 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그리고 0을 주게 되면 0은 여기에 들어가면서 이 1번, 2번이라고 했을 때 1번 메소드를 2번 메소드가 호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성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생성자가 또 다른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this라고 쓰기도 합니다. 자, 이번 주 과제가 되겠습니다. 학생 클래스 스튜던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일단 클래스하고 클래스 이름 스튜던트하고 집합 열고 닫고 만들어지겠는데 실행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테스트하라 라고 써 있다는 것은 객체를 만들어야 되고 객체를 찍어내야 됩니다. 이거는 주로 테스트 클래스를 따로 만들어서 앞에서 나오기도 했었고 제가 이클립스 띄워서 보여줬듯이
스튜던트 클래스 안에서 메인 메소드를 넣어서 거기에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하든 간에 객체를 유하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스튜던트 클래스를 다 완벽하게 디자인하고 그 클래스 모양으로 객체를 찍어낸 후에 그 객체의 값들을 화면에 출력해보는 그러한 예제가 되겠는데, 여기 화면에서 나이까지는 책에 나오는 미니 프로젝트와 똑같아요. 그러나 제가 점수란 것을 추가시켰습니다. 그럼 멤버 변수 하나만 추가된 거냐? 기능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이 스코어를 참조해서 80점 이상이냐? 그러면 패스를 화면에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노 패스를 화면에 출력하는 메소드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자, 메소드 이름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조건에서 정의한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메소드 이름은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내용만 조건에 들어가면 됩니다. 자, 여기 메소드, 추가된 메소드와 스코어라는 멤버 변수를 제외하고는 교재 4장에 보면 뒷부분에 미니 프로젝트에서 이러한 클래스 만들고 확인하는 코드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참조하시고, 여기 추가된 두 번째 메소드는 리턴 타입이 뭔지, 리턴 타입은 화면에 출력하니까 없어요. 그래서 void, 그리고 메소드 이름은 여러분이 정하시고, 그리고 집합기 열고 가로 열고 메소드니까 가로 열고, 뭐 스코어도 그 안에 있는 스코어를 갖다 쓰기 때문에 굳이 매개 변수 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매개 변수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스코어를 받아서 그 안에서는 if 하고 스코어를 검사해서 화면에 출력해주는 그러한 코드가 이 메소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파일은 지금 프로젝트를 압축해서 제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스 파일을 뭐 표 모양으로 만들어서 표 안에 담거나, 그리고 실행 결과를 따로 캡처해서 담아서 워드 프로세서, 즉 한글이나 워드패드나 MS 워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작성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장자는 제외하고, 이 확장자 점하고 나오는 것은 제가 안 써드렸죠. 워드 프로세서에서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까지니까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전북대학교 스마트 러닝 학습 시스템 또는 K허브, 제가 알려드렸던 K허브 둘 중에서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요즘은 전북대학교 학습 시스템이 더 빠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도 일하시느라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어요.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